안녕하세요. 학생학부모 여러분. 오늘 강의를 맡은 조미정입니다. 드디어 2017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12일부터 시작은 됐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은 추석 연휴가 지난 19일부터 원서 접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하네요. 따라서 오늘은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교대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오늘 주제는 최종 점검 2017 수시 교대입니다. 글이 좀 엉망이죠? 자, 초등교육과로 선발하는 이화여대, 제주대, 그리고 한국교원대, 그리고 전국에 있는 10개 교대, 그리고 사범대를 오늘은 함께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대에 수시 지원할 학생들은요, 오늘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추석 특집 수시 파이널 체크 교대편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제 제 1부 강의를 시작하겠는데요. 1부에서는 2017학년도 초등교육과 주요 사항과 지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교대 모집 인원을 살펴볼 텐데요. 올해 교대 수시 모집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큰 변동 사항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입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율이 증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교대에서도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증가했는데요. 올해 교대 수시 모집 인원을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국의 13개 초등교육과를 수시에서 모집하는 인원은 1,958명 중에서 79%에 해당되는 1,545명을 선발합니다.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인원이고요. 정시에서 총 모집 인원 3,851명 중에 49.2%에 해당되는 1,893명을 정시에서 선발합니다. 대부분 수시에서 더 많은 인원을 정시보다 더 많이 선발하고 있지만 대구교대, 전주교대, 청주교대, 그리고 제주대 초등교육과에서는 정시에서 조금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7 교대 지원 자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교대 수시 모집에서는요, 추천자 또는 졸업 연도에 대한 제한, 그리고 해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 제한 등이 있는데요. 종류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 추천자 전형입니다. 학교장 또는 교사, 교육감 등의 추천을 받아야 지원이 가능한 전형인데요. 고교별로 추천 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제한이 없는 경우로 나눠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화면 보실게요. 공주교대 지역 인재 선발입니다. 이 경우에는 고교당 2명 이내로 모집 인원이 제한되어 있고요. 부산교대 지원자 같은 경우는 고교당 3명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대 고교 추천자 전형은요,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인데 고교당 6명 이내로 학생들이 지원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다음은 추천 인원 제한이 없는 대학입니다. 경인교대 교직적성 잠재 능력 우수자, 그리고 공주교대 전라남도 교육감 추천, 서울교대 학교장 추천 상, 그다음에 사향 인재 추천, 전주교대 전라북도 교육감 추천, 한국교원대 큰 스승 인재 학생부 종합 우수자, 국가 보훈자 대상은 추천을 받지만 학교당 제한 인원은 없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로 졸업 연도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학생만 지원이 가능한 전형이 있고요. 졸업 연도 제한이 있는 전형이 있습니다. 교대는 졸업생들도 지원을 많이 하는데요. 지원할 때 졸업 연도를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학생만 지원이 가능한 전형입니다. 서울교대 학교장 추천과 사양 인재 추천 전형인데요. 2017년 2월 국내고 졸업 예정자로 소속 고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입니다. 한국교원대의 큰 스승 인재 전형도 2017년 2월 국내고 졸업 예정자이기 때문에 재학생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졸업 연도에
제한이 있는 전형들입니다. 졸업생도 지원이 가능한데요.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2016년 2월 이후 졸업생이니까 재수생까지 해당된다는 뜻이죠. 광주교대, 전주교대, 청주교대, 이화교대, 제주대 이런 곳의 특별한 전형들은 2016년 2월 이후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다음은 2015년 2월까지입니다. 삼수생까지인데요. 경인교대 교직적성 잠재 능력 우수자, 광주교대, 서울교대, 진주교대, 제주대 일반 학생 2 전형 같은 경우는 2015년 2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2014년 2월입니다. 대구교대, 부산교대, 전주교대, 청주교대에 해당되는 전형명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2013년 2월 이후는 공주교대의 고교 성적 우수자, 지역인재 전형, 국가보훈 대상자 전형입니다. 2012년 2월 이후까지 지원이 가능한 서울교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전형들도 있으니까요. 우리 졸업한 학생들도 교사의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졸업연도 잘 확인하셔서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고등학교 졸업, 어떤 학교를 졸업했느냐에 따라서 지원 가능한데요. 우선 국내고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만 지원이 가능한 전형이 있고 그런 곳은 서울교대, 교직인성 우수자 전형, 그리고 이화여대 논술 전형과 미래인재 전형, 그리고 제주대 일반학생 1 전형은 따로 제한이 없습니다. 자, 이들 대학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실게요. 서울교대 교직적 인성 우수자입니다. 120명을 선발하는데요. 2012년 2월 이후 국내외 고교 졸업자입니다. 따라서 해외고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뜻이겠죠. 그다음에 이화여대입니다. 논술 우수자 7명을 선발하는데요. 고교 졸업 또는 예정자 또는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고교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미래인재 전형 마찬가지로 교과 영역과 학교 활동 영역에 대해서 자신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개발한 자는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외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주대 일반학생 1입니다. 30명을 선발하고요. 고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자로 학생부 성적 산출이 가능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별 졸업이 어떤 학교를 졸업했느냐는 제한은 없지만 중요한 건 학생부 선출이 가능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교과 성적 산출이 불가능한 자는 사실상 지원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교대 수시 전형에서 검정고시를 본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있고 지원이 불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대부분 검정고시 응시자가 지원하기 좀 어려운데요. 일반적으로 이화여대 논술 전형, 전주교대 국가보훈 대상자 전형,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 전형, 제주대 일반학생 1 전형은 검정고시를 본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들의 대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실게요. 이화여대 논술 전형입니다. 고교 졸업자 또는 동등 학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검정고시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전주교대 국가보훈 대상자, 소년소녀 가장도 마찬가지고요. 제주대 일반학생 전형도 학생부 성출만 가능하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 검정고시 응시자가 비교 내신 또는 검정고시 성적으로 학생부 성출을 대신해 준다면 지원이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지원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교대 경쟁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대는 교사를 임용하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안정적인 직업의 특성 때문에 요즘 들어서 인기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해마다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화면 보면서 경쟁률에 대해서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대학별로 보시면요. 2016학년도와 2015학년도의 수시 경쟁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인교대 교직적성 잠재 능력 우수자 같은 경우는 2015학년도 경쟁률이 7대1에서 8.3대1로 모집 인원도 늘었는데 경쟁률도 상당히 많이 늘어난 아주 특별한 경우고요. 또 광주교대 교직적성 우수자도 10.5대1에서 11.69대1로 경쟁률이 상승했습니다. 대구교대 참스승 전형은 10대1에서 7.48대1로 조금 떨어진 그런 대학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교대의 경쟁률은 전반적으로는 올라가고 있는 편에 속하는데요. 다만 종합전형의 경쟁률은 뛰어난데 전주교대 교과 성적, 고교 성적 우수자처럼 이렇게
내신 성적 반영하는 곳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음도 보시겠습니다. 진주교대 지역인재입니다. 96명을 선발하는데요. 5.27대 1에서 6.6대 1로 상승했고요. 청주교대는 교과 성적 우수자 14.5대 1에서 10.5대 1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종합전형은 좀 늘어나고요. 교과 성적을 많이 반영하는 전형들은 다소 줄어들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316명을 선발하는 2016학년도의 평균 경쟁률이 13.92대 1 정도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면접. 경쟁률도 중요하지만 또 교대에서는 면접을 보는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일정도 상당히 경쟁률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 면접 일정이 대학별로 겹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겹치는 대학들은 지원자가 자연스럽게 분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경쟁률이 이런 대학은 조금 낮게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수능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면접 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수능 이전에 면접을 치르는 대학입니다. 진주교대는 10월 22일, 이화여대 고교 추천 전형은 10월 23일, 부산교대 그리고 이화여대 미래인지는 10월 29일 날 면접을 치르게 되고요.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보는 대학은요. 11월 19일 경인교대, 전주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전형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19일부터 20일까지 아직 정확하게 발표되지 않은 대학입니다. 청주교대 지역 우수 인재 전형이고요. 11월 21일은 제주대 일반학생 1 지역 인재 전형이고요. 11월 25일 제주대 일반학생 2, 그리고 11월 25일에서 26일 대구교대 참스승 전형, 11월 26일 경인교대, 공주교대, 서울교대, 11월 27일은 이화여대가 논술을 보게 됩니다. 12월 3일은 한국교원대가 면접을 치르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수능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시까지도 바라봐야 되는 그런 학생인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수능 전에 면접을 치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웬만하면 수능 이후에 면접을 치르는 대학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수시 면접에서 전형 방법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대 수시 선발은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화여대 논술 전형을 제외한 모든 전형에서는 면접을 실시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전형은 6개 대학 그리고 7개 전형으로 공주교대 고교 성적 우수자, 서울교대 학교장 추천, 전주교대 고교 성적 우수자, 그리고 청주교대 교교 성적 우수자, 이화여대 고교 추천 전형, 제주대 일반학생 1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화면 보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인데요. 공주교대 고교 성적 우수자입니다. 1단계 학생부로 2배수를 선발하고 난 다음에 2단계에서 1단계 90.2% 그리고 면접이 9.8입니다. 이 경우에 면접의 영향력은 상당히 작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1단계에서 교과 성적으로 상위의 성적을 내야만 합격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다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 있습니다. 국수 영사과 중에 4개 등급 합 10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서울교대 학교장 추천 전형 교과 성적으로 3배수를 선발하고요. 면접이 2단계에서 10% 반영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4개 영역 등급 합이 9 그리고 한국사 4등급입니다. 다만 수가 플러스 과탐을 선택한 학생은 등급 합이 10이기 때문에 문과 학생보다 자연계 학생이 등급이 하나 더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주교대 고교 성적 우수자는요. 1배수에서 1단계에서 3배수 그리고 면접 10%, 최저 기준은 한국사를 포함한 5개 등급 합이 13이라는 거. 청주교대 1단계에서 4배수를 뽑고요. 면접이 20%입니다. 최저 기준은 4개 등급
등급합 12 플러스 한국사 4등급입니다. 이화여대 고교 추천은 1단계 교과 80 그리고 서류 20%가 포함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면접이 20%입니다. 최저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신 성적과 서류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이화여대 고교 추천에 초등교육과를 많이 지원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제주대 일반학생 1과 지역인재 전형은 학생부로 3배수를 선발한 다음에 면접이 20입니다. 최저 기준은 4개 영역 등급 합이 9 그리고 한국사는 응시입니다. 자, 지금 살펴보신 것처럼 교육과 성적에서는 일단 1단계를 통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2단계에서의 면접은 그렇게 큰 영향력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래도 교사로서의 자질을 체크하는 면접이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더더욱 중요한 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합격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요. 교과 성적을 정량화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 교과 성적 자체를 정성평가로 반영을 하도록 대부분 전형들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인데도 학생부 교과 성적을 정량화해서 반영하는 그런 대학들도 있습니다. 이런 대학들이 6개 대학 8개 전형인데요.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공주교대 지역인재 선발입니다. 1단계를 보시면요. 학생부 51.5 그리고 자소서와 추천서가 48.5%입니다. 이렇게 해서 2배수를 선발한 다음에 면접이 50입니다. 이런 경우 종합전형이지만 교과 성적의 반영 비율이 51.5%로 정량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신 성적을 무시할 수 없고요. 다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내신에 대한 중요성도 높고 서류에 대한 중요성도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구교대 참스승 전형입니다. 1단계 서류 80인데요. 학생부 교과도 20% 정도가 적용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2단계에서 면접이 50입니다. 다음은 전주교대 전라북도 교육감 추천 전형인데요. 학생부 60과 면접 서류 40이고 2단계에서는 면접이 50입니다. 이 전형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한국사를 포함해서 각 4등급을 맞춰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진주교대는 21세기형 교직 적성자 선발은 정량화되어 있는 서류 30 그리고 정성평가 70 그리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50 그리고 면접 50으로 또 2배수를 선발하고요. 최종적으로 3단계에서 종합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1단계, 2단계, 3단계로 전형이 이루어진 경우는 진주교대에 해당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지역인재 선발 전형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청주교대 지역 우수 인재 선발 전형 학생부 100으로 3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 면접과 서류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인재 청주교대의 지역인재 우수 전형은 1단계 교과 성적에 의해서 3배수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면접과 서류 평가를 받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다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함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한국교원대 큰 스승 인재 전형은 한국사 응시의 최저 기준만 가지고 있습니다. 1단계 서류 75에 학생부 교과 25에 3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이 포함되지 않고 면접으로만 100% 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전형은 1단계 통과도 중요하지만 사실 면접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교대 수시 선발에서는 학생부 성적이 매우 중요한데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 여부에도 꼭 집중을 하셔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수능 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 그리고 그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교대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전형과 기준입니다. 공주교대 고교 성적 우수자 4개 등급합 10, 서울교대 학교장 추천과 교직 인성 우수자 4개 등급합 9와 한국사 4등급, 그리고 전주교대, 진주교대 지역인재 선발 4개 등급합 14와 한국사 응시, 그리고 다음은 청주교대 교과성적 우수, 지역인재 우수 인재 선발입니다. 4개 등급합 12 또는 지역인재 같은 경우는 평균이 5등급 그리고 한국사 4등급이라는 최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초등교육과입니다. 논술 전형은 4개 영역 중에서 3개 등급합 6 그리고 미래인재 전형은
2개 등급 합 4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제주대 초등교육과는 일반 학생 1 그리고 지역인재 전형 모두 동일하게 4개 등급 합 9 플러스 한국사 응시입니다. 한국교원대는 학생부 종합 우수자 같은 경우는 4개 등급 합 10 플러스 한국사 응시인데요. 수리가, 수학 가형을 응시한 학생은 1등급 상향으로 인정해주고요. 국가보훈 대상자는 4개 영역 중에서 2개 등급 합 3 이내로 한국사 응시이고요. 수학가를 응시한 학생은 마찬가지로 1등급 상향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는 면접을 실시하는 교대 선발에 있어서 이 면접의 중요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면접은 1단계를 통과한 2단계에서 면접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교과 전형에서는 면접의 영향력이 작을 수 있지만 종합 전형에서는 그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면접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 비중이 높은 대학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실게요. 면접의 반영 비율이 높은 전형입니다. 천주교대의 지역우수 인재 선발 전형은요, 2단계에서 면접이 52.4%를 차지하고 있고요. 춘천교대는 서구 인재와 강원 교원 인재 전형에서 면접이 60%입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그리고 다문화 가정 자녀도 면접 60이고요. 제주대도 면접 60, 한국교원대는 2단계에서 큰 스승 인재 전형은 면접 100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서 이건 절대적으로 통과하기 위해서는 면접을 잘 치러야 된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음입니다. 면접 반영 비율 그 다음으로 높은 대학입니다. 공주교대 지역인재와 국가보훈 대상자는 면접이 50%, 광주교대 면접 50%, 대구교대, 서울교대, 전주교대 등 2단계에서 면접이 50%로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2단계에서 60% 또는 50% 정도로 면접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런 면접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교대에서 이 면접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들은요. 교양, 인성, 교직관, 그리고 자질, 교직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잠재 능력 등을 평가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화여대 논술 전형을 제외하고 대부분 개별 면접을 10 내지 15분 정도 실시하고요. 이 개별 면접과 함께 집단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집단 면접은 경인교대, 공주교대, 그리고 대구교대, 부산대, 진주교대, 5개교가 집단 면접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서 대학들의 면접 평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경인교대 교직적성 잠재 능력 우수자입니다. 개인 면접은요, 제출 서류에 대한 확인 면접으로 인성을 확인하는 면접 10분 정도이고요. 그리고 나서 집단 면접을 실시합니다. 집단 면접은 대학 자체 개발 문제를 면접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거고요.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부분인데요. 발표 35분 정도 실시가 되고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주교대 지역인재와 국가보훈 대상자입니다. 개별 면접은 10분 정도이고요. 교양 관련 문제, 그리고 교직관 관련 문제, 그다음에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게 되고요. 30분 정도는 집단 토론 면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명 정도를 한 개 조로 짜서 문제를 주게 되고 이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종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론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꼼꼼하게 평가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교대 참스승 전형입니다. 10 내지 15분 정도 개별 면접을 실시하는데요. 제출 서류를 토대로 해서 교직 능력, 교직 적성, 교직 인성을 평가하고요. 집단 면접은 자체 면접 문항을 통해서 3명이 한 조가 돼서 15분 내외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부산교대입니다. 부산교대 전형은 개별 발표 그리고 상호 토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시간은 50분 정도이고요. 교직 적인성 면접을 또 10 내지 15분 정도 평가하기 때문에 면접이 총 3가지 전형이라고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주교대는요. 개별 면접 10분 그리고 적성 인성 검사 50분 정도 심리를 검사로
검사하고요. 그리고 집단 면접 조별 6인 내외로 해서 토의, 질의응답을 실시하게 됩니다. 50분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단 면접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 같은 경우는 주로 주제를 주고 그것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준비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토론을 할 때에는 단순히 토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이 토론에 참여하는 자세, 그리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발표하는지 이런 것들도 보고 있기 때문에 자세 하나하나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 집단 면접에 대한 예시를 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인교대 교직적성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인데요. 면접을 진행하는 순서를 화면 보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3분 정도 면접 진행을 위한 절차 안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면접 대기실에 다 모이게 되면 주의사항도 안내해 줄 거고요. 면접에 있어서 요러요러한 것들을 숙지해야 된다는 거, 이 면접의 절차 과정들을 3분 정도 면접위원이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문제지를 주게 돼요. 그러면 25분 정도 이 문제지에 대해서 숙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시된 문제를 읽고 본인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토의 시간은 25분 정도고요. 이 토의 방법은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시간 내에 어쨌든 합의를 하고 발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표 방법이나 발표를 위한 역할 분담 이런 것들도 조원들끼리 스스로 토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조원의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발표를 준비하게 되고 이 준비된 용지와 매직을 활용해서 내용들을 쭉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분 동안 조별로 발표해야 될 내용과 역할에 대한 분담을 나눴다면 이제 마지막 7분 정도가 이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발표자는 7분 동안 토론했던 내용에 대해서 조리 있게 발표를 하면 되고요. 발표가 끝나고 나면 면접위원이 추가적으로 질문도 할 수 있으니까 발표자로 선정된 분들은 그 추가 질문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단별로 토론을 해서 발표 면접을 실시하는 그 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작년 경인교대 교직적성 잠재 능력 우수자 집단 면접에서 출제된 기출 문제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실게요. 집단 면접 기출 문제 A형입니다. 이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요. 경쟁 또는 협력, 두 가지 상반된 개념을 제시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장단점을 고려해서 경쟁이나 협력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라는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기출문제 B형 같은 경우는요. 스펙 쌓기, 요즘 취업이 됐던 또는 대학 입시를 위해서도 스펙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데요. 이 스펙 쌓기의 장단점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서 이 스펙에 의한 평가가 필요한 직업 영역은 무엇이고 그렇지 않은 직업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 가지 이상 예를 들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개별 면접입니다. 춘천교대를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춘천교대에서 두 문항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2분 정도 발표하는 이런 개별 면접을 실시하는데요. 그 개별 면접의 기출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실게요. 자, 개별 면접 기출문제 예시 1번입니다. 1번 문제 보시면 얼마 전 파리에서 테러로 인한 대참사가 발생했다. 테러범들이 난민으로 위장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던 유럽 각국에서 난민 거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유럽 국가의 난민 수용 정책 변화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아라. 자, 이거는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사회적인 또는 해외 국가적인 이슈에 대한 문제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예시 2번을 보시면 자, 우유에 대해서 의무화 문제라든가 또는 초등고교에서 시행하게 되는 정책 부분 중에서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 문제 이런 것들이 늘 그 해마다 이슈화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슈화된 내용들을 이 개별 면접의 기출 문항으로
출제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따라서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올해 고3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올 한 해에 발생돼 왔던 이런 사회적인 이슈 문제들을 꼼꼼히 좀 체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숙지하고 계신다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얼마든지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개별 면접을 실시하는 전형 중에는 면접 문제를 확인하고 난 이후에 준비 시간을 주고 답변하는 전형이 있습니다. 자, 화면 보실게요. 자, 면접에 대해서 준비 시간이 충분히 부여되고 있는 그런 전형의 대학들입니다. 공주교대 고교 성적 우수자인데요. 면접 문항을 받고 나서 3분 정도 준비를 하고 난 이후에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주교대 같은 경우도요. 일반 교양 교직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을 평가하는데요. 미리 면접 문항을 주고 대기실에서 이런 것들을 숙지하고 본인이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준 이후에 그리고 나서 면접장에 들어가서 면접을 실시하고 있다는 거. 청주교대, 한국교원대도 미리 문항을 주고 준비할 시간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 대학 중에서 한국교원대 면접 문제와 질문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입니다. 화면 보실게요. 기출문제를 보시면요. 10분 정도 준비 시간을 주고 답변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의 기출문제는요. 제시문에서 영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머힐 학교의 수업 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머힐 학교는 학생들이 교사의 수업을 들어야 할 의무가 없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학교인데요. 이를 우리나라 학교 교육 현실하고 비교를 해서 설명해 보라는 것이 첫 번째 문항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항 같은 경우는 서머힐 교육의 특성을 우리 교육에 만약에 도입한다면 이 어떤 변화가 우리나라에 생길 수 있을 것이며 교사의 역할은 또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항을 통해서 학생들이 다른 관점에서 학교 교육을 바라보게 되고요. 교육의 방향이라든가 또 교사의 역할, 교사가 해야 되는 임무가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외의 교육 방식에 대한 관심도 좀 갖고 계신다면 단순히 그게 무엇이다라는 것만 이해하지 마시고 해외에 좋은 교육 방식이 있다면 이걸 우리나라에 도입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고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이고 또 제가 교사가 된다면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면접까지 다 살펴봤고요. 교대 입시 결과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교대 수시 전형의 입시 결과를 알아보겠는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발표 기준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대학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전년도 입시 결과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꼭 알아둬야 될 것들은 기준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최종 합격자의 평균인지, 최종 등록자의 평균인지, 또는 최초 합격자의 평균인지, 80% 커트라인인지, 1단계 합격자의 평균인지 이런 기준에 따라서 실제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거 먼저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전년도 입시 결과를 확인하고 적용하실 때에는 혹시 작년하고 올해가 변화된 전형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 방법이 변화된 부분, 그래서 면접의 비중이 높았냐 낮았냐, 또는 작년에는 면접을 실시했는데 올해는 실시하지 않느냐, 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아졌냐 낮아졌냐, 최저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모집 인원이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전년도 입시 결과를 참고하실 때 꼭 이 부분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학 전형별로 학생부 내신 등급의 평균 등급, 그리고 중앙 등급, 최빈값 이런 것들을 대학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우선 교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교과 성적이 매우 우수한 그런 학생들인데요. 화면을 보시면 그래프의 특성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형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으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보시면 붉은색 그래프는 종합 전형의 입시 결과이고요. 파란색 그래프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합격자의 평균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주교대 학생부 교과 전형 평균 등급은 1.38, 종합 전형은 1.51, 서울교대 1.08, 1.41, 전주교대, 청주교대, 이화교대 모두 교과 성적에 대한 합격자의 커트라인이 훨씬 더 성적대가 우수하고 종합 전형은 그것보다도 조금 내려가 있다는 거. 그래서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의 내신 성적의 어떤 영향력 정도가 이 결과를 보시면 잘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종합 전형이 교과 전형보다 성적대가 좀 낮게 형성된다 하더라도 보시면 적게는 뭐 1.4등급, 1.5등급 그리고 많아봐야 1.9등급이니까요. 대부분의 입시 결과의 평균 등급은 2등급 이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에 비해서는 상당히 내신 성적이 높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입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실게요. 대학에서 발표한 평균 등급 그리고 중앙 등급 그리고 최빈값에 대한 비교표입니다. 보시면 경인교대 평균은 1.32, 중앙값은 1.29, 그리고 최빈값은 1.07. 여기서 최빈값이라는 것은 가장 많은 성적대를 보이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경인교대는 1.07, 상위 쪽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몰려 있다는 뜻이고요. 공주교대는 평균과 중앙값, 최빈값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학 같은 경우는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비슷한 성적대에 몰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교과 성적이 몰려 있다면 2단계의 면접의 비중이 10% 또는 20%로 작거나 또는 종합전형에서 면접이 50 내지 60% 되는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면접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서류의 준비를 철저히 해야만 배수 안에 선발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인교대와 청주교대는 성적 편차가 굉장히 크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다음 춘천교대입니다. 춘천교대 이화여대 보시면 이화여대는 평균이나 중앙값이나 최빈값의 평균 등급이 1.6등급으로 거의 다 동일하기 때문에 편차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한국교원대 같은 경우는 평균은 1.58, 중앙값은 1.45 그리고 최빈값은 1.19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상위권의 성적을 가진 친구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 다만 배수 선발을 하고 추가 합격을 하다 보면 이렇게 성적대가 조금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향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수들을 보실 때에는 그냥 막무가내로 보셔서는 합격하기가 어렵고요. 반드시 대학별 특성을 이해한 다음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수시에서 이월되는 인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에 다 뽑지 못한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게 되는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경인교대 2월 인원이 1명이네요. 가장 많은 인원을 보인 곳은 공주교대가 100명, 그리고 진주교대 56명, 그리고 청주교대 49명, 춘천교대 12명, 전주교대 22명 이렇게 수시에서 다 뽑지 못한 인원이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광주교대나 대구교대 그리고 제주대 한국교원대 같은 경우는 수시 이월 인원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거 따라서 합격하면 대부분 다 등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곳을 지원하실 때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지원했을 때 추가 합격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 점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2017학년도 초등교육과 교대 주요 사항과 지원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앞서 강의한 내용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요.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전략을 세워야 할지 딱 정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마다 원하는 인재상이 있을 테고 그 인재상에 맞춰서 본인의 장점을 부각시킨다면 자, 다음은 2부 강의 시작하겠는데요. 2부에서는 2017학년도 사범대 주요 사항과 지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모집인원과 전형 방법인데요. 사범대는 교육학, 국어교육, 영어교육, 사회교육, 지리교육 등 인문계열로 선발하는 대학이 있고 수학교육, 물리교육, 화학교육처럼 자연계열로 계열 그리고 체육교육, 미술교육은 예체능 계열로 각각 나눠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별로 학생부 교과, 종합 그리고 논술, 실기 전형에 의해서 성적을 배분해서 다양한 전형 방법으로 선발하고 있고요. 면접 없이 선발하는 전형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면 보면서 주요 대학과 주요 국립대 위주로 전형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실게요. 수도권 주요 대학입니다.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입니다. 사범대를 선발하는 전형 방법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 고려대는 융합형 인재, 학교장 추천, 그리고 논술의 일반 전형, 그리고 실기에 의해서 국제인재, 과학인재, 체육인재에 의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학생부 종합과 논술은 최저 기준이 있고요. 특기자 전형은 최저 기준이 없습니다.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으로 인문 64, 자연 46, 그리고 예체능 10명을 뽑는데요. 1단계는 2배수로 서류 심사를 하고요. 2단계는 1단계 50, 그리고 면접 구술 30. 체육교육 같은 경우는 2단계는 1단계 50, 면접 실기 30에 교직 적성 인성 면접을 20% 반영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체육교육만 적용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성균관대 학생부 종합과 논술에 있어서 글로벌 인재 전형은 최저 기준이 없고요. 논술 전형에서는 최저 기준을 적용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학입니다. 중앙대 학생부 교과와 종합 논술 실기에 의해서 각각 인원들을 선발하고요. 한양대 같은 경우도 학생부 교과로 문과 16명, 자연계 3명 정도를 선발합니다. 한양대는 모든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 전형이나 논술 전형 같은 경우 이렇게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과 적용하지 않는 대학이 있는데요. 최저 기준 적용한 기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고려대 일반에서 최저 기준입니다. 인문 쪽 사범대 계열은 4개 영역 중에서 3개 2등급, 그리고 한국사 3등급. 자연계는 4개 중에 2개 2등급 플러스 한국사 4등급. 반드시 수학 과탐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 서울대는 체육교육에 일반 전형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4개 영역 중에서 2개 4등급 그리고 한국사 응시라는 거. 과학탐구를 지원하는 학생은 서로 다른 분야의 1, 2 또는 2, 2의 조합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균관대 논술 우수는 인문계는 4개 중에서 3개 등급함 6, 그리고 한국사 4등급, 자연계는 4개 중에서 3개 등급함 6, 한국사 4등급 이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지방 국립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실게요. 강원대 학생부 교과와 종합전형으로 각각 선발하고 있는데요. 교과 전형에서만 최저 기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교과 성적으로 선발하고 있는 인원이 인문 51, 자연 22명으로 많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은 경북대입니다. 학생부 교과로 18, 문과, 자연계 30명, 예체능 4명입니다. 논술 AAT 전형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부산대입니다. 부산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로 문과 33명, 이과 23명, 그리고 논술과 학생부 종합전형도 있고요. 모두 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실기 특기자 전형만 농어촌과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서 예체능 쪽에서 2명 선발하고 있고요. 최저 기준은 없네요. 자, 다음입니다. 전남대, 충남대, 충북대 같은 경우도 학생부 교과와 종합에 의해서 사범대 계열의 학생들을 많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최저 기준이 적용되는 거는 전남대 학생부 교과,
충남대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중에서 프리즘 인재, 그리고 충북대 교과 전형, 일반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이 주로 최저 기준을 많이 지방 국공립대도 적용시키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 국공립대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화면 보실게요. 우선 강원대 교과 우수자 지역 인재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모집 단위별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어와 영어 교육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4개 영역 중에서 영어를 포함해서 2개 등급합 6, 한국사 응시이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국수 영사 중에서 영어 포함 2개 등급합 7, 그리고 한국사 응시입니다. 과학교육과 수학교육은 국수가 영 과탐 중에서 수학을 포함해서 2개 등급합 7, 한국사 응시입니다. 자, 이것처럼 지방 국립대 같은 경우는 모집 단위에 따라서 이렇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교육과를 지원하느냐 학과에 따라서 이 최저 기준을 준비하는 거 확실하게 점검을 하시고 차고 없게끔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사범대에서도요, 면접에 대해서 중요하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이나 문제가 정해져 있는 전형적인 그런 경우에는 사범대학에서 특별히 제시문을 제공하지 않고 같은 계열의 그러니까 문과 사범대는 인문 쪽 면접, 자연계 사범대 쪽은 자연계 쪽 학생들의 면접하고 동일하게 그렇게 면접을 치르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다만 서류를 제출해서 그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면접을 치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학과의 학생들하고 조금 다르게 사범대의 특성에 맞게 교사의 자질이나 특성들을 살펴볼 수 있는 질문들이 추가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범계열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인문계열 또는 자연계열의 기출문제와 동일하게 준비해 주시고 거기에 교사에 대한 자질 특성을 함께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범대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다음은 사범대 입시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시 결과는요, 같은 전형, 같은 계열의 다른 모집 단위하고 좀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대에서 2016년도에 발표했던 입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실게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한 사범 계열은요, 교육학과와 영어교육과 그리고 유아교육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다른 학과하고 성적을 좀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학과가 1.27이고요, 평균. 유아교육은 1.46, 영어교육 1.4 정도입니다. 그런데 경제학부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광고 홍보는 교육학과보다 평균 등급이 좀 더 높게 나타나죠. 그래서 보통의 교육학과는 이렇게 중상위 학과의 정도의 성적, 그리고 나머지 학과들은 중위권 정도의 평균 성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중앙대 종합전형 중에 하나인 다빈치형 인재전형의 입시 결과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요. 인문대학의 2.24 평균 등급, 그리고 사회과학대학은 2등급. 그런데 사범대학 쪽 보시면 1.96, 사범대학 1.96이죠. 체육교육과는 2.38입니다. 그래서 종합전형은 또 교과 선형을 반영하는 교과 전형하고 다르게 이렇게 사범대학이 종합전형에서는 내신 성적대가 높다는 걸 또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대학마다 전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입시 결과도 차이는 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사범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내신 성적대는 상당히 높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요 대학의 수시 2월 인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실게요. 보시면 교료대학교입니다. 교육학과 국어교육 등등등 2월 인원이 1명 또는 2명,
또는 없는 학과들도 굉장히 많죠. 서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교육, 물리교육, 지구과학 교육만 2~3명 정도 2월 인원이 생겼고요. 성균관대, 중앙대, 한양대도 마찬가지로 2월 인원이 1명 내지 2명 정도, 많아야 3명 이렇게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모집 단위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사범대 쪽은 2월 인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범대학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2017학년도 교대 그리고 사범대학의 주요 사항과 지원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꼼꼼하게 그 특징 잘 살피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의 내용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강, 2강 강의가 모두 끝났는데요. 수시 원서 접수가 이제 12일부터 시작되면서 이미 지원을 한 학생도 있고요. 앞으로 지원을 준비하고 검토해야 되는 학생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육 계열을 선택해서 지원하는 학생들은 단지 이런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안정성 이런 부분 때문에 선택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 교사라는 것은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직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선생님에 대해서 깊은 뜻을 가지고 평생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을지, 자신의 적성에 얼마나 잘 맞는지, 그리고 교사로서의 그런 사명감, 그리고 윤리의식 이런 것들을 본인이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를 꼭 살펴보시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교대를 가게 되면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과목을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과목에 대한 이수에 대한 부담을 갖는 학생들도 있고요. 또 교생 실습 나갔다 오면 아이들이 무서워요. 이런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사를 포기하고 대학을 옮기는 그런 학생들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선생님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학생들은 꼭 본인에게 이 직업이 얼마나 잘 맞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제가 오늘 강의해드린 거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중에서 본인이 관심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반드시 모집 요강 꼼꼼히 살펴보시고 전년도와 비교해서 달라진 부분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마지막까지 체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강의가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모두 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